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국의 핵 정찰 탐지기인 콘스탄트 피닉스가 1월 17일 일본 가데나 기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. 이 핵실험 탐지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이 방사능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기체입니다. 이 콘스탄트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전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두고 이 북한이 이번에도 또 이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론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드는 비용, 즉 손해, 이럴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아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 6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탄의 10배 이상의 그 폭발력을 입증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핵 능력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. 그렇다면은 더 이상의 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. 반면에 잃을 것을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그들의 이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이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그 비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핵실험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 두둔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상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 북한을 두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이번 그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북한에서 이 많은 그 작은 지진들이 있었습니다. 따라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은 이번 6차 핵실험보다도 더 큰 핵실험을 하거나 최소한 그것과는 같은 핵실험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것은 지금 그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미사일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재도립체가 성공했다는 모습을 시연시켜 주는 것도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. 이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에 이미 능력이 입증된 핵 부분을 추가로 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을 갖다가 거기다 더 투자한다는 것은 자원의 이 비효율적인 배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핵실험을 추가로 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얻을 것은 적은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도 이끌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백두산이 폭발할 위험성도 있습니다. 추가로 핵실험을 하면. 그리고 그 작은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던 것에서 보는 것처럼 집안이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 지역이 더 많이 오염되겠지요.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자, 북한이 이렇게 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미국이 왜 이 탐지정찰기를 핵실험 탐지정찰기를 배치했느냐는 것입니다. 분명히 미국이 이 핵실험 정찰 탐지기를 배치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. 아무 이유 없이 이 핵실험 정찰 탐지기를 배치를 했겠습니까?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. 따라서 미국이 이 핵실험 정찰기를 배치한 것을 저는 이 북폭의 너무나도 명백한 징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만약에 미국이 북폭을 갖다가 확실하게 결심을 했다면은 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미국으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핵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방 떨어진다면은 너무나도 큰일인 것이기 때문에 큰 재앙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대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즉 북한이 이 막판에 핵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 탐지정찰기가 그것을 대기 중에서 방사능을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미국이 그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 방사능의 농도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미국으로서는 이 연구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
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추론을 할 때 명백한 것입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핵탐지 정찰기를 파견을 했다는 것은, 배치를 했다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막판의 상태에 대비를 해서 이 핵탐지 정찰기를 배치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핵탐지 정찰기를 일본에 배치한 것은 저는 미국이 이 북폭을 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. 이 핵탐지 정찰기 하나 배치를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이 대수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, 이 노련하고 예리한 형사들은 이 살인사건이라든지 이 중요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오라기 하나, 머리카락 하나 이 작은 단서에서도 그 실마리와 단서를 찾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북폭과 관련해 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,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미국의 항모의 전개입니다. 제가 그동안에 이 북폭의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선 스케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금년 봄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즉, 이 3월부터 5월 사이가 되겠지요. 이 시기가 이 유력한 시기라는 것은 제가 이 과거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북한이 이 연말 도발, 즉, 모두가 이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이라고 할 때에 저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, 즉, 이 연말 선물은 단정적으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, 그 시기를 제가 추측을 해볼 때에 2월 도발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연말보다는 2월 정도를 가게 되면은 미국의 감시가 암만해도 좀 느슨해질 것이고, 그렇지만은 이 북한의 도발이 3월달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북폭 시기인데다가 이 시기에는 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미국의 항모 세척이 한반도로 이 배치가 된다는 이러한 기사가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. 미국의 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샌디에고 항구를 출발했다고 합니다. 자, 지금은 이 북폭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 항모의 전개가 북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, 저는 그런데 이번 항모의 전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이 2월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출항했을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즉, 미국도 북한이 아마 이 2월 달에 그 도발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 루즈벨트 항모 전단을 추가로 투입해서 이 북한의 2월 도발을 저지하고 3월 달에 이 한미훈련이 예상되고 있는데, 그때에 이 대규모의 군사력을 추가를 해서 북폭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 앞선 분석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번 항모의 전개는 예사로운 전개가 아니라 그것이 이 북폭을 의미하는, 말하자면은 북폭의 도화선이 되고 북폭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, 말하자면은 이 북폭의 카운트다운이 되는 그런 항모의 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라든지 안전자산하고 이 비상 물품들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지금 이 한반도는 비상시국에 접어들었습니다. 이 정치안보 부분에서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날카로운 분석의 여우성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